자, 반갑습니다. 바이컬입니다. 자, 오늘은 딱 보시면 아시겠죠? 트라이언프 강동점에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그 이전부터 좀 다른 분들께서 댓글로 눈앞에 보이는 영롱한 스피드 트윈 1200 RS에 대해서 리뷰를 해달라는 댓글 요청이 아주 조금 있었습니다. 제 유튜브가 엄청 유명한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주 조금, 다수가 아닌 소수의 분이 댓글로 이 RS 시승기를 요청을 해주셔서 제가 오늘 이렇게 드디어 나와서 타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스피드 트윈 1200 RS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건데,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전 모델과 함께 비교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퀵시프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달리면서 퀵시프트의 느낌은 또 어떠한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린이 관점에서. 자, 그러면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키 세레모니. 원형 TFT 계기판입니다. 시인성도 좋고 눈에 쫙 들어오는 게 선명하고 아주 좋습니다. 자, 시동. 그러면 일단 출발하면서 이것저것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고. 자, 제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엔진은 1200cc 순행식 병렬 트윈 2기통 엔진이고요. 최대 출력은 7750rpm에서 103.5마력, 이전 모델보다 좀 5마력 정도 상승되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05마력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대 토크는 4250rpm에서 112Nm로 확인이 됩니다. 압축비가 본네비르과는 역시 좀 다르죠. 12.1대1. 압축비가 굉장히 타이트해서 굉장히 빠르고 스포티한 폭발력으로 엔진의 가동성을 높였습니다. 압축비만 봐도 이 차는 이미 달리는 차다라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공차 중량은 216kg, 그리고 연료통은 14.5L. 앞휠과 뒷휠은 17인치 동일하고 캐스팅 휠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제 이전과 좀 달라진 거는 우선 앞브레이크가 브렘보로 바뀌었고, 그리고 리어 서스펜션이 올린즈로 바뀌었습니다. 전자장비 같은 경우에도 뭐 ABS, TCS 모두 있었지만 IMU 통합으로 두 가지 시스템이 같이 작동을 함께 한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너링 ABS 같은 경우에도 이 TCS의 조합으로 인해서 좀 더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는 제동 장치를 업그레이드 했고, 그로 인해서 코너에서도 라인을 타기에 용이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가격은 출시가가 현재 2,585만원입니다. 이전 스피드 트윈 같은 경우에는 2,235만원이었나요? 그럼 대략적으로 한 350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서스펜션만 하더라도 올린즈로 바뀌었고 브레이크가 브렘보로 바뀌었으니까 뭐 그 정도의 가격 차이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나눌 건 단연 포지션이죠. 해당 차량은 클래식의 정말 강좌의 브랜드이지만, 이 차량은 클래식이지만 제가 마치 알차를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포지션을 보여줍니다. 풋패그가 굉장히 뒤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마치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되면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이 차는 아무래도 달리는 차량이다 보니까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릎이 지금 뒤쪽으로 굽혀져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만약 살이 조금 더 찐 상태였다면 분명히 허벅지에 쥐가 나지 않았을까. 이 차량이 이전의 시트고하고도 좀 변화가 있어요. 시트고가 이전 차량은 805mm인데 이 차량은 지금 현재 810mm입니다. 5mm 차이지만 어찌됐건 그 5mm 간격에 윗공기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5mm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 사람 5mm면 내가 크네 네가 크네 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키죠. 그리고 뒷다리는 굉장히 뒤쪽에 가 있는데 몸은 또 앞쪽으로 굉장히 쏠려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다행인 건 스로틀의 위치가 너무 앞에 있으면 마치 운동하듯이 허리를 굉장히 숙이거나 그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스로틀 바디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숙인다기보다는 등을 숙이는 느낌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서 막 그렇게까지 극강으로 힘든 포지션은 아닌 것 같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단단합니다. 뭐 스럭스턴이나 스피드 트윈 이렇게 1200cc에서 가장 극강의 세팅 값을 매긴 차량들은 대부분 이 시트가 굉장히 단단한 것 같아요. 뭐 스크램블러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이따 달려보면 알겠지만 스로틀을 감게 되면은 이 자세가 살짝 뒤로 밀리면서 좀 다소 편한 그런 포지션을 만들어 줍니다. 어우, 근데 진짜 힘이 넘치네요. 야, 씨. 자, 이 차량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해봐야겠지만 일단 모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드, 로드, 스포츠, 레인 이렇게 있는데 우선 먼저 스포츠를 맞춰놓고 체크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래야지만 설정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먼저 직진성을 알아봐야 되니까 스포츠를 맞춰놓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가 되면 로드나 레인으로 바꿔서도 한번 여러 가지로 느낌을 볼 건데, 제가 매번 탈 때마다 스포츠 모드, 가장 강력한 모드로 취하게 되면 그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갖다 줄 때까지도 스포츠로 해놨다는 거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트라이엄프에서 클래식 라인 중에 가장 극강의 퍼포먼스를 보이는 차량입니다. 이전에 이제 스럭스턴이 있었지만 스럭스턴 같은 경우에는 카페 레이서 장르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네오 클래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던 클래식보다는 조금 더 스포츠 성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네오 클래식이지만 원형 계기판의 원형 헤드램프 뭐 이런 것들은 그대로 트라이엄프가 밀고자 하는 그런 헤리티지에 딱 접목되어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클래식 같지만 성향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오 클래식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친구가 7750rpm에서 최대 출력을 오호, 야, 회전력이 어찌됐든 높아요. 본네빌 T120 같은 경우에는 6650rpm에서 대략 80마력입니다. 80마력. 같은 엔진인데 본네빌 같은 경우는 80마력, 이 친구는 105마력. 몇 마리를 뺀 건지 모르겠습니다. 얘가 좋은 건지 T120이 잠깐 아쉬운 건지 모르겠지만 몇 마리를 더 집어 넣어야 될 것 같은 정도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대 토크 같은 경우에도 제가 타고 있는 T120은 대충 3100rpm에서 최대 토크가 터지는데 이 친구는 그보다 높은 4250rpm에서 파워가 터집니다. 보면 최대 출력이나 최대 토크 모두 다 기본적으로 한 1000rpm 정도가 다 높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지금 3단에서 70km 이상인데 아직까지 기어비가 많이 남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직진성 알아보기 전에 좌우 운동도 한번 볼까요? 어허허. 이 차는 확실히 가볍겠죠. 당연히 좌우운동은 가벼운데 가벼운 만큼 반경이 막 휙휙 넘어가면서 넓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원래 보통 좌우운동 할 때 이렇게 한번 꺾게 되면 요만큼 갔다가 이렇게 꺾으면 이만큼 갔다가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몸을 크게 놀려도 범위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중심부에서 딱 맴도는 그런 반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 접지력도 지금 상당히 괜찮은데 반경이 넓어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게 딱 내가 생각한 만큼의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직진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3단인데 뒤에 차가 안 오니까 1단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야, 이거는 잠시만요. 말문이 막히네. 이게 같은 엔진이라고요? 아니 뭐 물론 이제 세팅값은 다르니까 뭐 다른 엔진이라 하더라도 압축비도 다르고 하니까 뭐 다른 엔진이라고 봐야겠지만 중요한 건 어찌됐건 같은 1200cc 라인이잖아요. 1200cc 라인인데 뭔가 다른 장르를 타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T120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고속에서 뭔가 이 타이트하게 엔진이 맞물려 가지고 밀어준다라는 느낌보다는 점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엔진의 출력이 좀
뻥 찌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내가 달리는 속도보다 엔진의 피스톤 운동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영역이 다가오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크게 털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압축비가 굉장히 좁고 회전력이 높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제 바이크의 고속의 영역과는 정말 전혀 다른, 물론 장르는 다르죠 당연히. T120 같은 경우에는 뭔가 달린다기보다는 그냥 유유자적에 맞춘 세팅이고, 그리고 오히려 그게 좋아요. 그래서 고동감도 있고 무게감도 더 느껴지는 거라 그 세팅이 당연히 더 좋습니다. 근데 만약 정말 내가 달리고 싶은데 클래식의 대명사인 이 트라이엄프가 타고 싶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아예 고민거리도 아니에요. 고민거리도 아니고 그냥 이 차를 사서 어느 정도의 네오 클래식을 즐기면서 극강의 퍼포먼스를 맛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고속에서 속도를 줄일 때 앞브레이크를 그냥 살짝 잡았는데, 예전에 제가 두카티 스크램블러 탔을 때 그때만큼 그 차만큼의 어떤 칼브레이크는 아니었지만 제가 생각한 정도의 가장 적절한 칼브레이크였습니다. 보자면 이게 달려가도 서스가 완전 훅 들어가는 걸 느낄 수 있고, 뒷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코너링이죠. 오! 와! 코너링 ABS 개 미쳤는데요 이거? 아, 얘 진가는 이거네. 코너링 ABS가, 원래 ABS가 걸리면 다들 아시겠지만 그 ABS가 치려고 할 때 발을 되게 이렇게 탕탕탕 치는 그 맛이 있는데, 얘는 ABS가 거칠게 잡히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잡히면서 속도는 제어했지만 스무스하게 미끄러지는 정도의 어떤 그런 느낌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즉 ABS가 너무 거치게 잡히면 코너링 같은 경우에도 ABS가 잡혔다고는 하지만 그 거친 것 때문에 불안정하거나 좀 이렇게 털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부드럽게 계속 밀어줍니다. 제동이 안 잡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라이더의 입장에서 좀 불안할 수 있는 요소를 어느 정도 좀 케어한 그런 어떤 현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오, 너무 부드러워요. 너무 부드러워. ABS가 딱 잡히는 게 느껴지는데 딱딱딱 거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잡히거든요. 끊기는 지점이 없는 것 같아. 뭔가 이거는 타보시면서 잡아보셔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입니다. 진짜 트라이엄프가 클래식의 어떤 전통성을 계승하는 브랜드이지만 이 트라이엄프의 기술력이 다른 브랜드에 뒤처지지 않았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나봐요. 라이더가 이렇게 이 전자장비로 인해서 위험 요소를 위험하지 않게끔 인지를 시켜준다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보이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클래식 바이크를 타기가 좀 애매한 게 뭐 비싸다도 있지만 그 가격 안에 들어가야 되는 옵션들이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더 돈이 아까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친구를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까지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퀵시프트 들어가 있고, TFT 계기판에 뭐 코너링 ABS, IMU 통합 TCS, 거기다가 모드도 설정할 수 있고, 앞브레이크가 브레인보에다가 뒤에 올렌즈가 들어가고, 또 완전 전통성 있는 프론트 서스는 마루조끼 서스를 그대로 채택하고 있죠. 마루조끼도 충분한데, 그러니까 트엄이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극강으로 좋은 그런 브랜드와 협업을 해가지고 진짜 탈만한 어떤 탈 것을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그 욕심이 이런 부분에서 너무 잘 보이는 거죠. 코너 타는 것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인을 너무 잘 타주거든요. 브레이크 살짝 잡고, 야, 이거 살짝 속도를 내면서 커브를 타니까 또 어떤 느낌이냐면, 올림픽 종목 중에 그 스키 있잖아요. 스키, 여긴 분명 아스팔트인데 뭔가 눈 위를 타고 있는 스키 선수처럼 아주 부드럽고 날렵하게 민첩하게 통과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앞 타이어랑 뒷 타이어 모두 넓거든요. 넓기만 한 게 아니라 마치 알차처럼 둥그스럼 해가지고 이 코너를 탈 때도 어떤 각이든 간에 타이어에 간섭이 없어요. 둥그스럼하게 잘 통과하고, 또 그렇게 되게 되면 브레이크 봐, 미쳤어 진짜. 모든 면에서 다 안정감 느낍니다. 직진이면 직진, 코너면 코너,
유턴이면 유턴. 그리고 이 친구가 퀵시프트가 있죠. 근데 3000rpm을 넘겨서 퀵시프트를 넣어야지만 작동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퀵시프트를 넣기에는 3000rpm도 좀 낮은 rpm이다 보니까 3000rpm에서 넣고 퀵시프트를 하게 되면 튕김 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적정 RPM이라고 한다면 아까 보니까 4000에서 5000rpm 사이에서 퀵시프트를 바꿔야 좀 안정감 있게 튕김 현상 없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부터 제가 조금씩 저RPM에서 스로틀을 감았거든요. 근데 고동감도 있어요. 보면 물론 밀도가, 묵직함의 밀도는 다소 좀 차이가 있지만 이 치는 맛의 고동감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고동감이 느껴질 것 같고요. 그리고 고속에서는 또 고속 RPM이 올라가면 또 퀵시프트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사운드죠. 우리가 보통 알차할 때 이렇게 올라가는 게, 그게 퀵시프트 때문인 거잖아요. 이 친구 그 느낌 있습니다. 그 감성이 있어요. 같은 퀵시프트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극강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려면 RPM이 막 12000까지 올라가야겠지. 어찌됐건 퀵시프트로 인해서 변하는 그런 뭔가 스포츠 감성의 사운드가 있다는 게, 어허, 얘는 저 RPM에서는 이렇게 살짝 튕김 현상이 있는 건가요? 아, RPM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스로틀 개방을 해놓은 상태에서 퀵시프트를 해야지만 튕김 현상이 없네요. RPM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릴 때는 스로틀 개방을 해준 상태에서 돌려줘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친구는 그 허들을 넘는 그 육상 선수 같아요. 뭔가 순간적으로 팡팡팡 치는 맛도 너무 좋고 탄력점이 너무 좋아서, 아, 근데 마감이 일단 진짜 트라이언프는 사기야. 아, 얘 이렇게 넣는구나. 늘 트라이언프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기름 10,000원 정도, 시승할 때 원래 기름이 좀 있는 상태인데 없을 때는 이렇게 채워서 가져다 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더 유익한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